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산업위생관리 자격증 따기 이성훈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문사, 도서출판 기문사에서 출간되는 책입니다.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99쪽으로 갑니다. 교재 99쪽. 노동의 적응과 장애입니다. 서한도. 이게 서한도 서시월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주 시험에, 앞으로 그러니까 많이 나온다는 것보다 이것 자체가 뭐냐면 2편에서는 이제 챕터 2에서는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두라는 거예요. 이 서한도. 특히 뭐냐면 서시월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한도. 이거는 적응 한도를 말하는 거예요. 허용 기준 이런 거예요. 기준의 형태예요. 노출 농도, 작업용 허용 한계, 뭐 등등. 이거는 이제 안전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 서한도의 개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인체의 적응 한도, 안전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농도를 이야기하면 노출 허용 농도, 허용 기준, 이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 환경. 지적이 아니라 지적입니다. 지적 환경. 이게 지적 환경이라는 걸 씁니다. 지적 환경이 뭐냐? 이게 이제 정의 형태로 물어요. 이것은. 그리고 이것도 뭐냐면 챕터 2에서 공부를 더 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더 해요. 2편에 가면 이제 기후나 이런 요소들을 할 때 뭐냐면 지적 환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뒤에 2편에서 이제 기후 요소를 다룰 때 제가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일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특히 뭐냐면 온도나, 그쵸? 뭐, 기후 요소를 말하는 거니까, 온도, 습도, 등등 이런 것 등이 뭐냐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노동에 따라서도 각광바가 됩니까? 온도는 다르죠. 열량 소비량이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주변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다뤄보는 거예요. 이것은 챕터 2에서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적 환경을 평가. 이 환경을 평가하는 것은 생산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생산적인 평가. 그 다음에 생리적인 평가. 그 다음에 정신적인 평가. 세 가지로 한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지적 환경의 평가입니다. 생산적, 생리적, 그 다음에 정신적. 요거 이제 뭐냐면 글을 적당하게 따서, 정이라든가, 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따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그러니까 세 가지 항목이니까 이거는 나오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 왜 그러냐면 딱 그 1, 2, 3, 4. 4개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항목 위주로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특히 이제 정신적, 요거 정신적 작업에서는 근육 작업에 비해 지적 온도가 저온입니다. 저온이다. 근육 작업에 비해서 지적 온도가 저온이다. 이런 것도 이제 높다, 낮다, 뭐 이런 식으로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딱 해두시고. 자. 다음, 이제, 그러니까 페이지를 한번 가보죠. 99페이지, 그러니까 직장에 적응하는 것과 부적응이 있어요. 적응과 부적응. 자, 직장에 적응하느냐, 부적응하느냐. 적응 현상. 이거는 순화하는 겁니다. 외부 환경의 신체의 대사 조절이 적응이 되는 것을 순화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후 순화도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챕터 2에서 순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일단 적응 현상은 순화, 적응을 하니까 순화하거나 변이를 한다는 거예요. 적응에 해당되는 것, 순화나 변이를 한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국소적인 면, 신체 형태가 이거는 국부적으로 조금 바뀌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환경에 신체 대사가
이게 뭐냐면 적응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체가 적응하는 거예요. 이거는 형태와 기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됩니까? 몸의 그러니까 신체 형태가 국소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가 조금 다르죠?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생 동안 뭐냐면 이 오른쪽으로 볼링만 계속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앞으로 나란히 하면 볼링만 계속 쳤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 오른팔이 어떻게, 오른손잡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길어지겠지. 근육량도 어떻게 됩니까? 왼팔에 비해서 많아지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거 보면, 그러니까 뭐, 스케이트 타는, 그러니까 속도, 이런 거, 얼음에, 그러니까 이 스케이팅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 뭐냐면 선수들 특징이 뭡니까? 그래. 허벅지 굵다는 거. 에? 허벅지가 뭐냐면 아주 허리만 하지 않습니까? 그 뭐 하기사 허벅지 이게 굵은 사람은 뭐 성인병도 잘 안 걸린다는데. 근데 뭐 운동선수들은 뭐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고관절 같은데 고장이 잘 나죠. 그 자기 한계를 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허벅지 굵어가지고 저 운동 많이 했다고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게 그만큼 무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이 조금 들어서는 거기에 고장납니다. 더 고생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해야지 돼요. 저는 좀 운동하기 싫습니다. 예. 부적응. 적응을 못했다. 이거는 지금 직장에 적응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죠. 순환화 변이를 하는 거고, 부적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공격성을 갖거나, 퇴행하거나, 고집부리거나, 체념하거나, 구실되거나, 작업하라 그러는데 도망가는 거죠. 옛날에는 저걸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를 학교에서는 그게 사브링이라고 그랬어요. 사브링. 예. 그러니까 수업 시간 중에 살짝 빠져나가지고 다음 넘어가가지고 도망가는 거 사브링. 저 고등학교 때 많이 해봤습니다. 사브링, 작업도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십시다.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맛만 보는 겁니다. 챕터 2에 가면 이제 말 그대로 깊이 이제 조금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부터 그냥 그게 막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뭐 이런 형태의 뭐 그런 문제가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돼요. 102페이지입니다. 직장에서 당면 문제를 진지한 태도로 해결하지 않고 현재보다 낮은 단계, 아래쪽 단계로 정신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행동 반응을 나타내는 부적응 현상이 뭐냐 그랬어요. 그건 태운개행이죠. 그래서 이 교재에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는요, 제가 얘기할 때는 PPT 작업을 할 때는 그냥 간략하게 그냥 간략. 제가 할 때는 여기에 간략하게 압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뭐 그러니까 생략하거나 아니면 뭐냐면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교재에 다 있는 거예요. 교재 내용에 뭐냐면 거기에 세부 내용에 디테일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사항 이런 거요. 여기 나오는 이 세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세부 사항. 이런 것들은 꼭 그러니까 교재에 그 항목을 찾아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뭐냐면 연습 문제가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함부로 못 넘어갈 수 있게 제가 혹시 강의하다 빠뜨려도 연습 문제에 그것을 다뤄놓고 해설에 그 부분을 뭐냐면 집중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뒀어요. 지금은 이제 어떤 여기에 지금 방송에 이제 그러니까 공간 내는 시간적 여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툭툭툭 치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다 교재는 뭐냐면 일찍 그렇게 편집을 다 해놓은 거예요. 알뜰하게. 그래서 꼭 보시도록. 답은 3분의 1이겠죠. 이 3분의 태행이 됩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보죠. 이런 것.
이게 지금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타 난 거 고치십시오. 지금은 이게 생이 맞는 것 같아요. 자, 103페이지 종합연습 문제 03번입니다. 3번. 다음 중 사업장에서 적응하지 않고 부적응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모두 나타낸 것. 생산성의 저하, 사고 재해 증가, 신경증의 증가, 기율의 문란. 어느 게 뭐냐면 맞습니까? 이 전부 다 가야 되죠. 그죠? 그래, 부적응했으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고를 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재해가 많아지고, 신경증, 막 신경질 내고, 그러죠? 기율을 문란하게 한다. 윗사람한테 막, 그냥, 대들거나, 아니면 싸움박질 하려고 그러고, 또 뭐냐면 무단결근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가야 되는 답은 4번입니다. 요거 이제 수정하시라고 그랬죠? 요거 생으로 바꿔야 됩니다. 오타가 난 부분을 생으로 바꾸십시오. 이 책 쓰다 보면 가끔 이렇게 이제 오타가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오타 갖고 뭐냐면 아주 그 생명을 거시는 분이 있어요. 그 서로가 실수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저도 뭐냐 꼼꼼한 성격인데도 저는 이제 오타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런 강의나 뭐냐면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잡아요. 저렇게 잡아냅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데 뭐냐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셔가지고 좀 악플 달거나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 쓰는 사람도 이 강의하는 사람도 상당히 뭐냐면 그 진짜 신경 써서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사람이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그 잘했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직업성 변이. 신체 구조 중에서 특정한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변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직업에 따라 체온량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거 체온. 이거는 뭐가 돼요? 체온이 바뀐다. 순화되는 거예요. 직업에 따라 체지방량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도 뭐가 됩니까? 체지방량이 바뀐다. 기온에 따라서. 지방이 그러니까 뱃살이 있다가 없어지고. 왜 지방이라는 것 자체는 뭐가 됩니까? 열의 저장고거든요. 이것도 역시 뭐가 됩니까? 수능이죠. 직업에 따라 신체 활동량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활동량의 변화. 땀이 많이 난다든지, 발한이 되는 거지, 소위. 그런 것도 역시 뭐냐면 이게 아니죠. 염분의 뭐냐면 배출량 같은 게 달라진다. 이것도 역시 순화가 됩니다. 직업에 따라 신체 형태, 요것만 내거지. 형태와 기능의 국소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거. 이것이 뭐가 됩니까? 변이죠. 그 변이와 순화를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뭘 한다? 변이와 순화를 구분해라. 그래서 뭐냐면 제가 볼링 선수 얘기해 줬고 스케이팅 선수들 허벅지 굵은 거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어요. 직업성 질환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직업성 질환입니다. 직업성 질환. 직업성 질환. 직업성 질환의 그 구분. 이게 직업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업병. 말 그대로 뭐냐면 직장에 다니면서 오랫동안 한 일을 꾸준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동일 아니면 그런 유사성 뭐 아니면 연속성 이런 것에 의해서 뭐냐면 계속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기는 병. 이게 이제 직업병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했을 때 너는 그러니까 회사에 그 직종에 근무함으로써 생긴 이게 뭐냐면 건강을 해친 것이다. 이건 판정을 받아야지만 직업병이 되는 거예요. 직업병. 직업 환경의 이화학적 인자. 이거는 물리적인 것, 그 다음에 화학적인 것, 들여 마시는 것까지, 공기질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 인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병을 직업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되느냐면 가장 우리가 많은 게 진폐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진폐증이 중요해요. 진폐증. 그 다음에 이제 시끄러운 소음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귀 부분, 소음 난청.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특정한 4000Hz 정도의 특정한 주파수에 해당 음력에 해당되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귀에다 대고 할머니 이렇게 불러야지만 뭐냐면 그 할머니는 겨우 할머니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 이제 그게 소위 이제 노인성 난청입니다.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직업성 난청을 말하는 거예요. 화학물질 및 금속, 중금속 물질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됩니까?
직업병에 해당이 된다. 작업의 이화학적 인자하고 생락적 인자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관련성, 직업과 연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업 요인과 업무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 업무 외적인 게 포함되는 거예요. 외적인 게. 그 다음 직업 요인하고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직업 질환을 직업 관련성 질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출장 나갔다. 그렇죠? 물론 뭐냐면 이제 회사 내에 근무하고 뭐냐면 할 수도 있겠지만 업무 외적인 거,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나 이런 업무 이외적인 것. 그래서 이런 것. 출장 나가게 되면 뭐냐면 출장 나는 시간은 뭐냐면 사실은 회사, 그러니까 근무하는 시간이지만 다양하지 않습니까? 노출되는 게. 그렇죠? 그래, 뭐, 경로가 뭐냐면 작업과 다른 위험 요소에서 노출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뭐냐면 회사의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작업하는 도중에 그랬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가정이나 외출이나 뭐냐면 통상 생활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해성입니다. 재해성은 바로 뭐가 돼요? 회사에서 뭐냐면 뭐 불이 났다든지, 그 다음 뭐냐면 유독가스가 새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재해성입니다. 이게 이렇게 뭐냐면 이거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직업성 질환으로 그 직장에 종사함으로써,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그 다음에 그것과 뭐냐면 이제 종사하면서 외적인 요인이 가미가 됨으로써 이거는 사고가 생김으로써 이런 얘기예요. 회사 다닐 때. 그럴 때 이제 전부 직업성 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뭐 굳이 제가 뭐 암기하는 거나 뭐 이렇게 굳이 또는 뭐냐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이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러고 보면 대충 뭐냐면 이해갈 수 있는 수준이면 좋합니다. 교재 104페이지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직업성 질환의 그 범위 판단하는 거예요. 직업성 질환의 범위는 원발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속발성, 합병증, 요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직업성 질환의 범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원, 일, 속, 이, 합, 하게 되면 뭐냐면 일, 이, 뭐 짬뽕 이런 거예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발성은 작업상의 직무를 1차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생기는 걸 원발성. 그 다음에 이것이 근원이 돼가지고 이게 근원이 되는 거예요. 원발성 질환이 근원이 되어가지고 다시 뭐냐면 여기에 다른 부위에 그게 뭐냐면 더 이제 증상이 커져가지고 이런 거죠. 커져가지고 여기에 뭐냐면 의학상으로 인정되는 것. 이거는 2차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차의 개념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뭐냐 합병증 제2의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A라면 원발성이 A다, 속발성이 B다. 그럼 뭐냐면 A 플러스 B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C 이렇게 완전히 뭐냐면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가 됩니까? 합병증의 개념입니다. 얘하고 전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냐면 머리가 아프고 뭐냐면 여기 뭐 허리가 아프고 뭐 그러니까 뇌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 뭐 허리 아프고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간이 안 좋아졌다네. 전혀 관계 없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게 이제 원발성, 이게 뭐냐면 속발성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짬뽕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형태의 질환이 유발되는 것, 합병증의 개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병증이 원발성 질환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이게 뭐냐면 A와 B가 뭐냐면 있을 때 이게 의학적으로 규명이 돼야 돼요. 얘가 C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증명이 되는 경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병된 원발성 질환으로부터 떨어진 다른 부위에, 그러니까 다른 부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머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추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제 간 이런 형태로 나빠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질환이 유발되는 거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나오는 것. 근데 이거는 반드시 뭐가 됩니까? 이것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관계 없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게 직업성 질환으로 들어가지를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러니까 PPT를 보면 105페이지입니다. 직업성 질환의 판단입니다. 판단이에요. 직업성 질환의 판단. 이거는 재해성 질환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으로 인한 것들은 뭐냐면 재해성 질환도 거기에 포함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직업성 질환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재해성 질환과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사고에 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저농도에서, 낮은 농도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생기는 병이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직업성 질환이라고 했을 때는 요 직업성 질환이라 직업병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됩니까? 저농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고농도에서 아니고 저농도에서 뭐가 됩니까?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 기준 이내에서 뭐가 됩니까? 허용 기준은 이내지만 안전하다고 하는 허용 기준 이내지만 그 특정 유해 물질을 뭐냐면 10년 들어 마시고 20년 들어 마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어떤 화학적인 피해에 의해서 인체에 뭐냐면 질환이 유발되었다. 그렇게도 그게 뭐가 됩니까? 직업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환경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는 뭐가 되느냐면 직업병 판단, 직업병이 그러니까 직업병이라 인정을 받으면 보험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냐면 상당히 그게 그러니까 기업 위주로 이제 이게 양상이 흘러가 가지고 직업병 그러니까 선고받기가 재판에 의해서 그게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선고받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서로 뭐냐면 다툼이 없으면 사실은 뭐냐면 직업병 인정받기가 쉽죠. 나 이거 뭐냐면 이렇게 해서 뭐냐면 직업병이 걸렸습니다. 했을 때 회사에서 그래 내 인정할게. 그럼 간단한 건데 이게 뭐냐면 회사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됩니까? 재판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재판으로 가가지고 이게 이제 규명을 해야 되니까 원인 규명을. 그러니까 뭐냐 고소하는 사람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의사의 소견서를 넣거나 뭐냐면 이런 논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뭐냐면 종합해가지고 그걸 제출해야지만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매가 땅 때릴 때 그래 너는 당신은 말이야 직업병으로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병이 걸렸다는 걸 인정을 한다. 이렇게 빵빵 때려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거고 회사하고 뭐냐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 그러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이 보장제도 이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뒤에 또 이제 보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업성 질환의 이제 발생 요인은 직접적인 것과 간접 요인인 게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 그 다음에 작업 요인. 이게 직접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적인 거는 뭐가 되죠? 자극 강도. 그 다음 환기, 기후, 성별, 연령. 이게 간접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나오죠? 그렇죠. 이걸 혼합을 해 놓은 거예요. 1, 2, 3, 4를 이렇게 혼합을 시켜놓고 다음 중 이거는 두 가지니까 뭐가 됩니까? 요게 두 가지는 이렇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저걸 뭐냐면 직접 요인, 간접 요인 두 가지 하니까 그 다음 무슨 요인 나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럼 저런 거, 요런 형태는 뭐가 됩니까? 실기에 나온 거예요. 직업성 질환의 발생 요인 두 가지를 쓰시오. 이건 두 가지가 되죠? 문제가 된다, 이 말. 그런데 뭐냐면 고르시오. 사지선다인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가 되느냐. 요 항목들, 요거 있죠. 1, 그 다음 2, 요거 3. 여기다가 이걸 하나 끼워 넣어요. 4, 이렇게. 네. 그럼 답이 4번이 되게 맞는다, 이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리적인 인자, 화학적인 인자, 이것도 되죠. 자, 화학적인 인자. 직업성 질환을 발생하는 요인으로서, 요인은 환경 요인이 있다. 직접 요인으로 환경 요인이 있다. 여기에 뭐냐면 화학적 인자가 아닌 것은 했어요. 그럼 뭐냐면 유가스 1, 액체 2, 3, 분진, 그 다음에 4, 소음진동. 이렇게 넣어놔요. 소음진동이 뭐가 됩니까? 화학적 인자가 아니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책을 딱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내용을 딱 보면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시험 이거 어떻게 나올지. 전략적이고 전술적으로 딱 금방 이게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고딕 제쳐놓고 뭐냐면 이렇게 공부를 잘 하라고 했던 부분을 유심히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문제도 몇 문제 맞힐 수 있고 또 이제 다양하게 이제 지금 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형이 이렇게 나올 거다. 미리 뭐냐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니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공부를 한번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에 보면 직업성 질환의 원인 물질과 관련 직종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요거는 이제 좀 표를 그러니까 제가 넣었습니다. 이게 잘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원래 활자가 커야 되는데 이게 키우면 이거 한 페이지 못 들어가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죠? 바로 그겁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 특히 뭐냐면 수원 같은 거 이거요. 수원. 그죠? 수원은 뭐냐면 이게 미나마타병을 유발합니다. 수원 쪽에. 마타병. 카수, 자, 이렇게. 헷갈릴 때는 이렇게 놓는 거예요. 여기 카드님이에요. 이게 수원입니다. 요게 이가 뭐가 돼요?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따이 병이에요. 카수 이미자. 요즘 뭐 트로트 뜨지 않습니까? 트로트. 저 이미자 뭐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원인데 수원은 뭐가 됩니까? 요렇게 보면 미나마타병이에요. 카수 이미자 해놓고는 뭐냐면 그 헷갈리기 쉬우니까 구분을 하는 거. 카수 이미자 이렇게. 이것도 내가 하나 알려줍니다. 사실 뭐냐면 이런 걸로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오염물질 탁 갖다 대면 이런 게 줄줄줄 나오게끔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진짜 그거는 나중에 진짜 제가 아껴놨다가 기술사 공부 그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해서 이제 다음 편에 이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약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정말 기상천외하게 이어버립니다. 자, 수원. 그래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런 거, 구내염을 유발하는 거, 냄새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문효증 이런 거예요. 그래 보통 뭐냐면 아말감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써요. 아말감 자체가 이제 수원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치과에 가가지고 뭐 스케일링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치 내지는 뭐냐면 이런 이제 그러니까 소위 땜빵이라고 그러죠. 땜빵을 해가지고 이제 해놔가지고 나 이게 자꾸 이제 이빨에서 냄새 나는 것 같아 입안에서.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 열심히 하고 하는 뭐냐면 땜빵을 아말감으로 딱 했어요. 그럼 뭐가 있죠? 수원이 있는 거예요. 그쵸? 수원이. 그거 뭐냐면 치과 의사들은 절대 아니라고 그러지. 근데 뭐냐면 아말감 자체가 수원인데, 여기 뭐 입에 씹는 것만 해도 여러 수십 번 씹는 거고, 수십 번이 뭐야? 그치? 아침, 점심, 저녁만 이렇게 음식 씹는 것만 해도 얼마야? 그리고 또 뭐냐면 아말감 떼우는 위치가 여기 이빨이 있으면 요 가운데 이렇게 떼우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빨이면.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마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량의 뭐냐면 수원이 녹아 해가지고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뭐냐면 사실 뭐냐면 스케일링 하면 괜찮을 거다 했는데 그러니까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아. 이게 바로 뭡니까? 이런 구내염. 그리고 뭐냐 금속 수원은 사실은 뭐가 돼요?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배설된다 보면 나중에 이제 독성학 이런 쪽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뭐냐면 이 현기성 상태에서 수원이 금속 수원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생물 농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생물에 의해서 이것이 현기성 상태에서 변형이 돼 버리면 유해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금속 수원 자체로는 우리가 여기 이제 뇌에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이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요 뇌에 뇌경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체내에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됐던 그 이제 수원이 이렇게 가려 그러면 이 경막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여기에 구멍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 경막에서 계속 뭐냐 오지마 밀어낸다고. 그래 얘가 계속 가려고 시도를 하는데 못 간다고. 뭐 금속수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조개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조개는 뭐냐 입 떡떡 하잖아.
이게 입 딱 닫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막 껍벅껍벅하고 먹고는 입 딱 닫고 있으니까 안에가 뭐가 됩니까? 현기성이 되죠. 그래 진주도 생기는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조개가 이렇게 딱 있다고 하면 그 안에 껍벅껍벅 할 때 수온이 들어갔죠. 그러면 현기성이 딱 된 거야. 그러면 그게 현기성 박테리아에 의해 가지고 들어갈 때는 금속 수온이 들어갔는데 조개가 입 딱 닫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뭐가 됩니까? 이 수온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 수온이 변형이 되면 그 조개를 뭐냐면 내가 까서 딱 그러니까 먹었죠. 뭐 가리비나 뭐 그러니까 이 뻘에 박혀 있는 건 다 조개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금속 수온 같은 것이 많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조개를 먹었잖아. 그 작은 거 요만한 거 조개 용 뭐라고 그러지? 그 왜 그러니까 어머니들 껍질 닦아고 딱딱딱 이렇게 해놓는 거. 자주간.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제 저런 걸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뻘에서 막 이렇게 꽃게 일어가지고 끓으면서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아실 거야. 그걸 이제 먹으면 수온이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뭐냐면 암만 씻는다고 하더라도 얘가 뭐가 되면 농축되어 있는 것이 체내에 조개 내에 생물체 내에 들어가 있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조개 맛있네 그러고 이제 속살이 이렇게 부드러워가 쫙쫙 씹을 때마다 뭐가 나와 이제 손이 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놓고 그럼 뭐냐면 이 속에 딱 들어가서 위에서 뭐냐면 이제 흡수가 다 시작해가지고 혈관을 타고 이제 어디로 가나. 수원의 첫 번째 공격 장소가 뇌입니다, 뇌. 뇌로 공격! 그러고 막 가요. 근데 뭐냐면 이 뇌경막이 뭐는 잘 막았죠? 금속 수원은 방어를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안 돼 해가지고 이걸 밀쳐냈는데 얘가 뭐냐면 금속 수원이 얘 몸에 들어가서는 뭐가 됩니까? 흡수 가능한, 투과 가능한 형태의 뭐로 바뀌었죠? 수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어를 막 하는데도 뭐가 됩니까? 요 사이로 수원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뇌에 영향을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독성화 가면 이런 것도 이제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남바타병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미남바타병. 맞죠? 카수 2미자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카수 2 요게 있다이 병이에요. 그 카드님 이거는 뭐지 그러면? 있다이라는 게 뭐냐? 있다이라는 게 우리나라 아이고야야야 이 소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말로 하면 있다이 그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이고 이거고. 뭐냐면 그 할머니들 뭐가 됩니까? 일어날 때마다 그쵸? 그다음 앉을 때마다 그쵸? 그 바로 그런 거라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뼈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카드뮴 같은 경우는 칼슘 대사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뼈 칼슘 아니에요. 그렇죠? 멸치, 우유 이런 게 많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 멸치가 칼슘이 왕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유 같은 것도 뭐가 되면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 근데 체내 흡수율은 사실은 뭐냐면 따지고 보면 적어요. 체내에 흡수가 잘 안 된다 이거지. 칼슘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흡수가 잘 되게 하는 또 이제 음식, 그게 이제 음식궁합입니다. 같이 먹어야지만 그게 뭐냐면 우유 내지는 뭐냐면 그 멸치를 먹을 때 그 체내의 흡수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나중에는 이제 강의하다 보면 이래 음식궁합 같은 것도 가끔씩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이제 간단한 거는 저런 식으로 이제 헷갈릴 만한 거는 저러한 형태로 공부한다. 이걸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을 보여준 겁니다. 그 이제 노하우는 공개를 못하겠다. 그렇게 이제 양해하시라고. 그 이제 암을 유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비소, 크롬, 그 이런 것들은 다 암을 유발합니다. 여기 지금 암이라고 이것만 나와 있네요. 폐암. 여기 이제 얘는 뭐가 되면 무뇨증, 얘도 무뇨증이 있죠. 그러니까 크롬도 무뇨증, 수원도 무뇨증. 그래서 이제 비소하게 되면 많이 나오는 게 요 피부염이에요. 여기 지금 뭐냐면 제가 표시하는 거 있죠. 요런 게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납은 축전지, 전지. 이것도 뭐냐면 요즘 뭐 납전지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안 쓰죠. 근데도 뭐냐면 시험은 쌍팔년도 형태로 나와요. 그 지금 뭐냐면 리튬 전지나 이런 거죠. 전부 다 대체로 그죠? 근데 축전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유기용제 중에서 벤젠, 톨루엔 이런 거 있죠. 요거는
재생불능성 빈혈 백혈병을 유발하는 거예요. 벤젠 특히 예, 벤젠 백혈병 알기 좋죠? 딱 알아두십시오. 이氧화탄소는 뭐가 됩니까? 앞에서 우리 공부 한번 한 거 같죠, 그죠? 원진대이온, 그렇지? 얘는 뭐냐면 CS2가 나중에 이제 독성학과도 이제 공부를 한번 합니다만, 여기 지금 뭐냐면 이렇게 우물에 우물, 이거 우물입니다. 이氧화탄소를 저장을 할 때는 깊은 우물을 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물인데 여기 이제 뭐가 되면 물이 있죠,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에다가 뭐가 되면 이氧화탄소를 거기에 막 갖다 보여. 물에다가. 그럼 뭐냐면 요 밑에서부터 뭐냐면 이氧화탄소가 이렇게 차 올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차요. 그래 놓고 뭐냐면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파이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써요. 이러한 형태로. 위는 뭐냐면 물인데. 왜 그냥 이氧화탄소를 이렇게 하지?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알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편해요. 아, 이氧화탄소는 휘발성이 강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휘발성이 강하니까 어떻게 보관해야 되지? 밀폐를 하고 차폐를 해야 돼. 그리고 이氧화탄소는 물에 녹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위에 뭐냐면 물이 있는 데다가 이氧화탄소를 넣어버려요.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차단을 시켜주죠? 물에 녹지 않죠? 얘 도망 안 갑니다, 이게. 그리고 뭐냐면 휘발성이 강한 걸 그러니까 억제를 시키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물우물 이렇게 아무 뚜껑 잘 닫아도 이게 뭐냐면 나와가지고 주변에 뭐냐면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특히 작업장에. 원진내이온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증발돼가지고. 예? 신경계통에 뭐냐면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신경계. 예.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일산화탄소. 그렇죠? 신경계 바로 카르복시 헤모그린이 되죠. 그 다음 뭐냐면 질소산화물. 신경계에 영향을 줍니다. 세포를 그냥 그대로 파괴를 합니다. 황화수소, H2S, 신경계 질식 효과를 있죠. 물론 뭐냐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도 10% 이상 높은 농도로 존재를 하게 되면 인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도 많으면 질식되죠. 근데 뭐냐면 직접적으로 신경을 파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 이야기하는 황화수소, 이氧화탄소는 신경계통에 직접적인 뭐냐면 독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냐면 이제 산업기사 하는 사람들도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들어두시라고. 나는 독성하고 관계가 없어. 독성학은 안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지금 들어주시면 나중에 뭐냐면 독성학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서도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떠드는 게 이게 다 독성학입니다. 4편. 우리 책 맨 뒤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氧화탄소는 이렇게 넣어놓고 밑에서 이제 뽑아서 쓰는 겁니다. 얘가 CS2는 뭘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그 넥타이 있죠, 넥타이. 넥타이 원료. 왜 보들보들하고 뭐냐면 인조견이 아니라, 인조견이 아니라 뭐냐면 그 화학견입니다, 이게. 화학적으로 만드는. 미안합니다. 인조견이 맞습니다. 천연견과 그 비단이 아니라예요. 견이 비단을 말합니다. 그 천연비단이 아니라 인조견이에요. 화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천연비단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집진 거. 그거 뭐 실 뽑아갖고 쓰는 게 뭐냐면 사실은 천연비단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인조견은 화학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氧화탄소를.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 가지 이제 재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냐면 이 이氧화탄소 같은 것은 그 좀 표면을 그러니까 매끄럽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잘 뭐냐면 용매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2편에 가서도 이제 뭐 측정할 때도 이氧화탄소 탈착 용매로 쓰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뭐니 인조견을 만들 때 이제 사용하는 물실크라. 맞아. 물실크라고 그래요. 이걸 이氧화탄소 인조견을 물실크라고 그래요. 물실크. 그러니까 비단처럼 좀 부드럽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넥타이 이런 재료 같은 거 물실크 재료로 그냥 뭐 이게 뭐죠? 목에 이렇게 휘두르는 거 머플러라 그럽니까? 그런 거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원진내이온 사건이 뭐냐면 여기에 뭐가 되면 이걸 부실하게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설되어 가지고 이氧화탄소가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고 그것을 흡입한 그 노동자들이 뭐냐면 그
집단적으로 신경 내지는 뭐냐면 이 이氧화탄소의 여러 가지 장애 현상 이런 것들을 유발했던 이제 사건들이 됩니다. 90년대에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한번 보고 여기 있잖아요. 비스코스 레이온. 이게 물실크라는 거예요. 레이온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더 이제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게 이제 단계별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맛만 보는 거예요. 맛. 예? 뭐냐면 이렇게 화학 물질은 이런 독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비소는 피부에 그러니까 안 좋대 뭐 이런 거. 쌀에도 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쌀. 여러분들이 드시는 쌀에도 납이 있고, 예? 구리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뭐냐면 비소가 거의 함유되지 않은 아주 깨끗한 청정에 뭐냐면 그 땅 찾기 힘들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그래요. 농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약을 계속 치잖아요. 농약을 치니까 뭐냐면 그 농약 내에 들어있는 비소가 그게 뭐냐면 쌀에 잔류하는 잔류 독성으로 이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뒤에 이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시면 물리적 원인에 의한 질환입니다. 물리적 원인에 의한 질환. 그게 고온, 건열, 섭열. 대충 말 알아듣죠? 여기 이제 2편에 가면 이제 열사병, 일사병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뭐냐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한랭할 때는 동상 걸리기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쭉쭉 조명 부족은 요거 이제 참고로 안구진탄증. 이게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 눈이 짓물렀다 그러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다시 한번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2편에 가서 공부를 해요. 이상기압에 그 잠수부들에 걸리는 이제 잠한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산병.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냐면 항공기 그러니까 운행하는 사람, 기장들 이런 사람들, 승무원들. 그 다음 뭐냐면 등산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산병이 잘 걸리죠. 그게 원래는 토착 주민이 고산병이 걸립니까?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방 메고 뭐냐면 셀파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 이 등산 갈 때, 걔네들은 짐을 이렇게 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되면 요거 스테이크 하나 메고 그냥 그런 거 따라다니잖아. 그 사람들은 몇 킬로그램 되는 뭐 짐 가지고 그 높은 산을 뭐냐면 그 사람들은 고산병 잘 안 걸린단 말이에요. 이미 그게 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순화입니다. 순화. 그 다음에 이제 정맥류, 요통 같은 거. 그 다음에 진동. 요거 앞에서 한번 한 거죠. 그 레이노시 현상입니다. 손가락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파랗거나 아니면 하얗게 돼요. 끝부분이. 이게 뭐가 되니 이런데 차광기 같은 거 덜덜덜덜덜덜덜 이런 건 작업하는 사람 있죠. 여기 이제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초 혈관 자체가 피가 잘 안 통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게 이제 겨울이면 이게 뭐 손끝이 하얀색이 바뀌어요. 하얀색으로. 피가 안 통하니까. 그래 놓고 뭐냐면 그게 한기가 느끼고 쓰리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 여름 되면 조금 덜하고 그런 증상이 이제 레이노시 현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음 난청.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반복 작업, 수작업에 대해서 이제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혈액낭, 수지, 경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직종. 이게 이런 직종이구나 하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직업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외우시려고 들지 말고 이런 것도 관계 있는 거구나. 요 정도. 맛만 보자고 그랬죠. 과도하게 이제 이거 뭐 논문 뒤집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공부한다고. 뻘짓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드리는 요 정도에서 끝내십시오. 네? 아시겠죠? 우리 화이팅 합니다. 제가 뭡니까? 코치 아닙니까? 공부 요렇게 해라. 너는 요렇게 돌아가서 저쪽에 뭐냐면 수비가 딱 오면 한 바퀴 돌은 다음에 슛해. 이게 이제 코치가 감독이 이야기해 주는 건데 여러분들은 논문 찾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지. 엄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분진에 의한 질환입니다. 분진에 의한 질환을 보게 되면 유리규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제 유리규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유리규산. 이게 뭐가 됩니까? 규폐증을 유발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거 잘 암기가 안 되면 누구한테 토스하라고요? 그럼요. 저한테. 제가 해결사입니까? 해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탄. 문진에 대해서는 탄폐증입니다. 이런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면은 뭐가 됩니까? 요거 세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폐암, 성면폐증, 요거요. 아닌 거 타고 뭐나 위에 거 하나 턱 탄폐증을 여기다 쓸까요? 그게 왜?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공부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유기분진. 이것도 이 편에 가서 잘 합니다. 면분지, 곡물분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면폐. 이거는 면폐는 뭐가 됩니까? 피박을 면했다는 소리 아닙니다. 이게 고스톱에서. 내가 고스톱 이야기하니까, 면폐네. 면피, 그거는, 이거는 면폐라는 것은 뭐냐면, 면에, 여러분들 이부자리 같은 거 막 털면 먼지 나오죠. 그게 섬유분진이죠. 그런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갱가, 폐 질환을 말하는 겁니다. 면폐. 그 농부폐증. 이거는 농사 짓는 사람 얘기입니다. 타작 같은 거 할 때 뭐가 나옵니까? 그게 곡물 분진 같은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금속 분진, 유독성 무기 금속 분진, 금속열, 아연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 질환, 폐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되는 집중이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그랬죠. 논문 찾지 말고 막 이 사이트 엉뚱한 데 댕기지 마시라고. 그거 뭐는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깜지식으로 막 이렇게 어느 놈이 그러니까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노트북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놨지. 그게 좋을 듯 싶죠. 그거 봐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도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면 조선 최고, 남북 한합해서 강연을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7페이지로 갑니다. 107페이지 보게 되면 직업성 질환의 예방과 대책입니다.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 있죠. 자, 이것도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요. 체크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예방은 유해인자 통제하고 노출 관리하는 게 가장 이게 우선적인 거예요.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유해인자를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노출 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게 1차 예방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에 기본적으로 나오고, 요게 뭐냐면 감시, 주기적 검사하는 게 2차입니다. 얘가 안 되면 이걸 이렇게인가. 이거는 뭐 안 되면이 아니라 같이 병행해야 되겠죠. 그 다음 치료, 재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 부문별 예방대책을 보면 조직관리. 그 다음에 이제 발생원 관리, 작업 환경 관리. 이 발생원 관리가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그리고 뭐냐면 조직 관리에서는 어디에 포함한다? 주변 지역 사회를 포함한다. 왜 그렇죠? 산업위생의 정의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자 내지는 뭐냐면 주변, 지역 주변, 사회인 이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원을 보게 되면 대치, 요거, 격리, 밀폐, 공정 재설계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게 뭐가 됩니까? 발생원 관리, 물리화학적, 그다음 생물학적 인자 관리. 요거. 이게 시험에 그렇게 많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발생원 관리에서 특히 저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 이제 작업 환경 관리 그러면 뭐가 좀 공학적 대책을 우선으로 하는, 이게 가장 우선이다 이거예요. 우선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공학적 대책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 뭐냐면 의학적인 거, 그다음 교육, 그다음에 개인 보호장구 착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기본적으로는 뭐가 되면 여기 나오죠. 기본적으로 기본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 원칙은 대치, 격리, 환기, 개인 보호 장구 저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라요. 기본적인 작업 환경 관리 대책 네 가지를 쓰시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실기에서도 이거는 항목이 나오는 거다. 그럼 뭐가 됩니까? 1타 상피면 한번 때려가 상피, 1타 3매면 어떻게 되면 무조건 설사를 해도 먹어야죠. 이거는 꼭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여기에 특히 이 부분이요.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넘어가서 한번 보면 직업성 피부 질환입니다. 피부 질환. 발생과 예방 대책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요인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직접 요인,
그 다음에 간접 요인. 그래, 요인을 두 가지로 분리하는 거예요. 직접 요인이 있고, 간접 요인이 있다. 예. 자, 여기는 뭐냐. 직접 요인은 뭐가 됩니까?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요인이. 예. 정확한 발생 빈도 원인 물질의 추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다 나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원인 물질의 추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 다음 뭐냐. 물리적 요인은 보게 되면 마찰, 이렇게 비벼가지고. 진동, 고온, 저온, 자외선, 엑스레이, 유리섬유. 저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요인이고. 화학적 요인은 강산, 이게 그러니까 약품 주로. 이런 약품이에요. 약품에 의한 것을 이제 화학적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뭐냐면 우리가 피부염 하게 되면 뭐가 되냐. 원발성, 이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접촉성 피부염의 70% 이상이 원발성으로 화학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별 2개. 3개! 엄청 중요한 거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기억을 못해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 왜? 시험 칠 사람들이잖아. 과제를 주는 거 내가 미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간접 요인은 인종, 피부. 왜 그러냐면 인종에 따라 달라요. 인종에 따른 피부도 좀 다르죠. 흑인하고 뭐냐면 우리, 그렇죠? 백인하고 뭐냐면 흑인 다 다릅니다. 황인종도 있습니다. 황색, 우리는 황인종, 황색인종 뭐 이렇게 또 달라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이런 피부가 아니고 노란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연령, 땀, 계절, 청결, 아토피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 피부 질환을 발생을 시킨다. 예방을 한번 볼까요? 예방 대책입니다. 자, 예방대 작업 환경 개선해야 되겠고, 건강 진단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되겠고, 개인적인 예방 대책 뭐 이런 건 청결 뭐 내지는 여기에 특히 뭐가 됩니까? 이런 것 중에서 가능한 뭐가 되면 여기에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섭연 상태를 유지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가 되면 보습 기능. 보습을 하는 거예요. 보습. 그래서 이제 크림 같은 것을, 그러니까 자주 로션 같은 것을 자주 이제 바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예방 대책에서 한번 보시면, 개인적인 것에서 여기에 위생관리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보호크림이 있죠. 그렇죠? 이거 이제 활용하는 거야. 이것도 뭐냐면 크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역시 뭐냐면 공부를 해요. 지금은 뭐라고요? 맛만 보는 거라. 예?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 한번 보죠. 문제가 나오면 저런 게 나오는 거예요. 111쪽을 피십시오. 111쪽. 자, 종합연습 문제 02번입니다. 다음 중 직업성 질환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됐어요. 합병증, 속발성, 선천적, 원발성. 이게 나오죠, 이제? 한번 공부하니까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게 아니죠, 이게? 선천적인 게 있습니까? 선천적. 유전이죠,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09페이지의 예상 문제 2번입니다. 직업성 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놨어요. 재해성 질병과 직업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재해성 질환하고 직업병. 직업상 업무로 인하여 1차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원발성, 원타치, 1번 타자. 그치? 장기적인 경과를 가짐으로 직업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이건 틀린 얘기지. 규명하기 어렵다. 그치? 이게 틀린 거. 합병증은 원발성 질환에서 떨어진 다른 부위에, 그렇지. 내가 머리, 허리, 해다가 간이 나온다 그랬죠? 제2의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어느 게 틀렸습니까? 3번. 설명 한번 듣고 나니 공부가 쉬워지죠.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공부해? 이게 뭐야? 이리 싶은데 저 강의 한번 딱 듣고 나면 문제가 동동주 넘어가듯이 술술 넘어가요. 자, 그 다음 111페이지에 종합연습 문제 07번입니다. 11페이지. 직업성 질환 중에 직업상의 업무에 의해서 1차적으로 발생하는 질환 뭡니까? 1번 타자 원발성. 그치? 금방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12페이지의 종합문제 6번입니다. 1945년 이타이타이 카츠이미자 했죠? 금방 나오죠? 답은 카드뮴입니다. 113페이지 종합연습문제 다음 중 유해인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직업병이 잘못 연결된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크롬, 폐암, 망간, 신장염, 이상기압, 폐수증, 악성 중피증 이건 뭡니까? 성면에 의한 거죠.
수어는 미나마타병이죠. 금방. 자, 그 다음 114페이지. 종합연습 문제 06번입니다. 금속 작업 근로자에게 발생된 만성 중독의 특징으로 코점막, 염증, 비중격 천공. 이게 비중격 천공. 여기에 뭐냐면 천공이 물렁뼈에 구멍이 생기는 걸 말한 겁니다. 아이고, 이게 코에 구멍이 생기는, 코에 내려앉겠네. 그치?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왜? 이게 크롬이 그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비중격 물렁뼈 같은데 이게 코에 물렁뼈 있죠? 코에 이렇게 하면 물렁 요게 끝부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면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비중격 천공이라고 합니다. 어머 무서워라. 그치? 자, 다음은 115페이지. 연습 문제 5번입니다. 원인별로 분류한 직업병과 직종이 잘못 연결된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기폐증, 채석광, 최강부. 그러니까 석탄 캐는 사람 얘기고, 구내염, 피부염, 제강공, 금속, 소화기 질병, 시계공, 정밀기계공. 저게 틀렸죠? 이거는 뭐냐면 소화기 이런 것들은 뭐냐면 비소, 중금속에 의해서 보통. 그래서 이제 보면 뭡니까? 운전수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 운전수. 운전기사라고 그래야 되네. 그러니까 자동차 영업을 하시는 분은 운전기사로서 개인 택시 영업. 그 사람들은 뭐냐면 밥 먹고 앉아요. 그치? 그쵸? 밥 먹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도로를 달리죠. 앞차하고 뭐냐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빵빵빵! 그러죠? 그러니 뭐냐면 자기가 한번 택시 운전수라도 어떻게 앞차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 붙어 이렇게 당기지 않습니까? 그럼 앞차에서 배기통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핸들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앞차에 배기통이 뭐냐면 자기 그 핸들 앞에 있잖아. 이렇게. 그래 놓고 뭐냐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저쪽에서 배기통이 나오는 배기를 뭐냐면 자기는 이 실내 공기가 순환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외부 공기가 유입이 돼가지고 자기 코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자동차 운전수는 납을 많이 먹어요. 왜? 휘발유에서 뭐냐면 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무연 휘발유 쓰는데요. 무연 휘발유라고 해서 무연이라고 한다 해서 납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게 아닙니다. 미량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납이. 예, 휘발유는. 그러니까 뭐냐면 휘발유 차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뭐냐면 거리 유지에 이렇게 그걸 브레이크 밟고 갔다 하면서 정체는 오죽 심합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앞차에 뭐냐면 나오는 나 앞차에서는 납을 내놓잖아. 그러면 나줘 그렇게 계속 따라가는 거야. 그래 납을 많이 먹었으니까 뭐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놓고 그 운전수를 한다는 소리가 내가 밥 먹고 맨날 앉아 있어가지고 이 소화불량이 걸렸다고. 그래요. 납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운전수 한번 봐보세요. 피부색이 뭐냐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찌꺼부찌 하고 물론 뭐냐면 자기가 뚜껑 걸면 차 몰고 다니면 모를까? 그 맨날 햇빛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는데도 뭐냐면 운전하시는 분들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예쁘고 뭐냐면 하얘요. 백색미인 같아. 그게 왜 그럴까? 바로 뭐냐면 납에 의한 영향을 받으면 피부색이 그렇게 돼요. 빈혈 같은 그런 형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소화기 질병 이런 게 많이 걸리고 그렇게 이제 빈혈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내가 이제 이제 운전 그러면 일정 거리 좀 더 떨어져서 이제 뒤로 가야지. 그리고 운전수는 뭐냐면 어떻게 배기통에 붙어 다니니까 뭘 많이 먹는다고? 납을 많이 마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납의 오염에 대해서도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또 이제 독성화를 할 때 한 번 더 이게 이제 코팅을 또 합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 잘하게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19페이지. 직업성 피부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세요. 대부분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 피부염이 대부분이다. 그건 화학적. 그렇죠? 화학적. 그 다음에 이제 접촉 피부염이 대부분 이게 아니라 그랬죠? 피부염에 이거는 뭐 화학적 그러니까 질환이 피부 질환이 많고 대부분 뭐가 강산, 강알칼리 이런 것에 의한 원발성 질환이라고 그랬죠. 원발성.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 체크. 밑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찍어놔요. 반드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다음 단원으로 갑니다. 이제 다음 단원은 챕터 2가 되겠죠. 챕터 2. 그래서 거기는 이제 법규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 시료 채취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시 이제 챕터 2로 이제 가서 공부를, 챕터 2가 그게 아닌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보면 알겠죠. 지금 먼저 뭐 그런 생각할 필요 없고. 자, 어지간 이제 챕터 1을 끝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목표 하나를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심리적으로 마음이 조금 이제 놓여지네요. 참 걱정 많이 했죠. 이 PPT 작업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다루는 게 워낙 그러니까 이게 어색해가지고, 제가 이제 프로그램도 잘 모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뭐냐면 막 그러니까, 사람을 호출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카메라하고 이게. 그 나는 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뭐냐면 찍지를 잘못 찍어가지고 노출이 이제 이상해져가지고 2번, 3번, 매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찍어가 편집해가 버리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좌우지간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지금은 차츰 발전합니다. 발전합니다. 앞으로는 뭐냐면 이제 밑에 자막도 넣어가면서 바바바박 막 이런 것도 해가면서 제가 잘하면 업로드 시키면서 진짜 멋있는 걸로, 그러니까 저 뭐냐면 방송국에 못지않은 그러한 그러니까 이 이성훈의 TV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많이 박수 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후원이 뭡니까?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이 퍼뜨려 주시고, 여러분들만 보지 마시고, 이거 사이트 가니까 뭐냐면 이런 게 있더라, 이거 뭐 진짜 뭐냐면 기발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댓글 같은 것도 딴 데 좀 많이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